도박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거는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는 말인데, 도박채무라는 것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도박채무일 때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을까 염려를 할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진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잘 설득하면 돼요. 나는 일일 일식을 하는 사람이고 아, 부모님 집 얹혀 살고. 가능도 할 것 같아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 개인회생에서 네, 제일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가 도박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최근에는 도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도박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제도는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거로 삼는 게 도박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도박 채무 같은 거는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도박 자체가 범죄 행위이고, 도박을 한 사람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개인회생 실무에 있어서는 도박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거는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는 말인데, 도박 채무라는 것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도박 채무일 때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을까 염려를 할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냐면, 실무상에서 도박 채무가 있으면 그 도박 채무로 손실을 본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7천의 채무가 있는데 그 7천의 채무가 전부 다 도박 채무라면은 청산가치로 7천만 원이 잡히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급여는 200만 원밖에 받지 않아요. 그럼 한 달에 버는 돈이 200이라면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은 55만 원일 거고, 그것을 최장기간 60개월 동안 갚더라도 청산가치인 7천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요. 이럴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반이 되게 돼서 예전에 지방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기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진 않아요. 현재는 내 소득이 이만큼인데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금액이 7천이면은 내가 55만 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3,3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3,700만 원은 탕감을 해주고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는다고 해서 기각될 염려는 현재로서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방금 말한 케이스는 7천 중에 도박 채무임에도 절반 이상 탕감이 되니까 가용소득을 좀 더 줄여서 더 많이 변제하라 라는 보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55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65만 원, 75만 원 이렇게 갚으면서 60개월을 갚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가용소득을 어떻게 줄이나요?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자발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덜 받겠다, 대신 이걸로 변제하겠다, 이렇게 법원에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딜을 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딜을 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깎는 거는 안 돼요.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나머지 110만 원 갚을게, 이런 거는 수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2, 30만 원 빼는 거는 채권자 입장에선 좋은 거니까요. 진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잘 설득하면 돼요. 나는 일일 일식을 하는 사람이고 아, 부모님 집 얹혀 살고.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을 하면은 내가 어차피 더 많이 변제하겠다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회생위원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도박 채무가 있는 분들은 조금은 유념하실 게 있어요. 도박 채무가 있는데 내가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에 도박을 집어넣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산정이 돼 있어요. 아직 본회의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면책 불허가 사유에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도박 채무 포함해서 변제를 하더라도 아까 말했죠. 7천만 원 중에 3,300만 원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700만 원에 대해서 면책 불허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은 또 남는 거죠. 독촉은 그동안 안 당했지만 개인회생을 마쳤을 때 그 빚은 남게 되니까 그건 또 갚아야 되는 상황에 도래할 수가 있죠. 그럼 명확하게 기각 사유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각 사유로 들어갈 수도, 기각 사유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어떻게 기각 사유로 응용할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만큼 넣으면은 그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내려준 판사는 법원에 2년, 3년 있거든요. 그런데 면책결정은 3년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아닐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응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도박 채무가 있는 사람한테 불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유념하셔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미 파산에 있어서는 도박은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고 개인의 생애만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